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봤다면 권리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경매 이제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다음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소멸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이게 중요하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기준 권리를 찾고요. 그 뒤에 오는 권리들이 이제 소멸되는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낙찰자에게 인수가 돼서 낙찰을 받고 내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만큼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유료 사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요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일일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등본부터 보면 가압류가 있죠. 2015년 8월 18일 가압류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제 요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다 소멸이 돼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8년 마찬가지로 8월 18일 가압류가 있고요. 여기도 다 소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이 반드시 이제 입찰 전에는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땅값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취득하느냐, 혹은 이제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느냐, 가격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내가 들어가는 돈은 취득세 정도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발할 게 있으면 개발 비용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소유자가 직접 쓰고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땅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한 200만 원 이하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뭐 보셨다시피 큰 돈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차라리 저는 저 같으면 임대가 나간다면 뭐 조금 들여가 임대를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그냥 싸게 임대를 주고 임차인이 그냥 어느 정도 자기 입맛에 맞게끔 고쳐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임대를 내놓을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이제 돈을 안 드릴 것 같거든요. 하면 이제 명도 이사비 정도 해서 200만 원 정도 약 이제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취득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주택 부분, 뭐 상가, 근린 시설 부분 이렇게 좀 섞여 있긴 한데, 이제 맥시멈이 5%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9천 뭐 시세 파악 후에 봐야 되는데 약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5% 그러면 이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취득세로 내가 비용이 나갈 수 있겠죠. 맥시멈이 이 정도니까 요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 그럼 그 계산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이 끝난 후에는 이제 입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제 막 가격이 많이 오를 여지가 있는지 입지 분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하실 때는 다시 이제 물건을 찍어주고요. 물건을 여기 찍어줍니다. 다시 물건을. 그리고 이제 입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큰 개발 사업이 뭐가 있냐면 새만금 개발 사업이 있어요. 새만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만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입지 분석을 하실 때는 요 지적 편집도로 해서 보셔야 훨씬 잘 보여요. 그래야 용도 지역별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미래를 가늠하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요 새만금 여기가 관광 레저 용지죠. 요 입구가 새만금 홍보관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발을 찍는 거예요. 출발을 찍고 내가 직접 가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해요. 네. 그래서 도착. 그러면 이제 새만금까지 19분 정도. 새만금 개발지까지 19분 정도니까 이 정도면 뭐 그렇게 거리적으로 부담 있는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 가올이라는 지역이 요 새만금 시내 군청이 있는 시내에서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가올이라는 지역이 일단 시내까지 몇 분 정도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시내에서 이제 가장 중심지가 어디냐면 이 터미널이거든요. 터미널까지 이제 도착. 터미널까지 찍어보니까 11분 정도. 그러면 시내에서 여기 가오리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다. 굉장히 뭐 시내에서 시내 가격이 많이 비싸진다면 가오리까지는 충분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다. 이래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부안군 그 다음에 이제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걸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적표를 좀 풀어서 여기 도착 지점을 상선 면사무소로 찍어보는 거예요. 면사무소로 해서 도착. 면사무소는 딱 봐도 이제 한눈에 봐도 되게 가깝죠. 차로 1분 0.3km. 도보로 했을 때는 여기서 도보는 안 뜨네요. 0.3km니까 300m. 도보로 하면 뭐 한 3, 4분. 조금 둘러갔을 때 3, 4분이고 이렇게 밑으로 온다면 좀 더 거리가 가깝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적 편집도로 보면 여기 메인 사거리가 있는 쪽이 상업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대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이 있었던 게 여기 학교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에서 조금 꺾여져 있는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한 블럭 들어간 주거 지역인데 여기는 메인 도로와 이제 이면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점포로서의 활용 가치도 높은 땅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정도면 입지 조건이 괜찮은 편이다. 근데 이제 여기 새만금 지역에서는 제일 인기가 좋은 지역은 딱 이제 제일 첫 번째 인기가 좋은 지역은 여기 바닷가 쪽 하고요. 아무래도 새만금보다 일반인들은 변산반도, 변산해수욕장 이런 게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바닷가 쪽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시내, 군청이 있는 시내 쪽이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야? 강남이단 말이에요. 강남, 명동, 강남, 중심 상권 혹은 중심 시내가 가장 비싸거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군청 소재지가 가장 이제 좋다고 보시면 돼요. 바닷가 쪽과 군청 쪽, 이제 시내 쪽과 가장 여기는 가장 핫한 데고요. 그럼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새만금 관광단지에서 가까운 여기 하서면이라든지 개하면 여기가 인기가 좋아요. 그럼 상서면은 여기 부안군에서 상서면을 보면요. 부안군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제 여기 부안군 지도인데 상서면 지역이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땅이 이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경매 물건이 보면 이렇게 물건이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넓게 보면 상서면이 딱 부안군에서는 제일 중심지에 있어요. 제일 중심에 상서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서면에서 새만금까지도 뭐 20분 이내, 19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부안 시내까지는 약 11분 정도.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상서면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가깝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비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경매로 취득했을 때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 분석이 끝나면 이제 시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세 분석을 할 때는 일반인들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거래 사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사례의 주변에 유사 사례를 찾고 거래 사례를 보면서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법을 따져보는 방법이 있어요. 원가법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물 토지를 얼마에 매입해서 건물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그러면 내가 분양을 하거나 임대 수익을 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온다 해서 이제 토지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운 편이죠. 그리고 이제 수익 환원법은 여기에 내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온다. 월 임대료를 가지고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초보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중에서 이제 밸류맵과 디스코 요 사이트라든지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찾아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선은 밸류맵이라든지 디스코 어플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오리 아까 저희 경매 물건이 가오리 470번지죠. 하면 밸류맵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오리 470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시세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사실 자주 다니는 지역이니까 알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좀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선 가오리 470번지 주변을 봐야 되는데 일반 분들은 이렇게 많이 봐요. 요걸 지적도로 봐야 됩니다. 지적도로. 그래서 같은 도로 조건, 비슷한 도로 조건이면서 거의 동급의 도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동급이라면 요 노란색, 진한 노란색이 있죠. 이게 메인 도로니까 최소한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인 도로를 어느 정도 접하고 있으면서 또 이면 도로를 접하고 있으니까 도로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를 늘려서 같은 용도 지역을 살펴봐야 돼요. 상업지보다 주거지가 조금 더 한 등급이 아래,
주거지 중에서는 1종보다는 2종이 더 좋은데 요 연한 노란색이 2종이고 진한 노란색이 1종이거든요. 요걸 같이 비교를 하면서 유사 시점까지 비교를 해야 돼요. 밸류맵을 보는 이유는 우선 평당 가격이 저렴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여기 총액을 보고 이제 얼마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거래가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1억 2천에 경매에 나왔는데 여기 메인에 보시면 1억 1천에 거래된 것들이 있고요. 되게 저렴이 천차만별이죠. 땅은 항상 이래요. 이제 2008년도에도 1억 3천에 거래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요게 1억 2천 정도에도 뭐 1억대도 충분히 매매가 안 되는 거는 아니다. 뭐 근데 이게 3억짜리는 잘 없죠. 그러면 3억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3억에 매매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평당가 총액을 보고 나면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도에 거래가 많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밸류맵은 표시가 잘 안 돼요. 한 절반 정도밖에 표시가 안 되니까 다 찾기는 힘들어요. 근데 장점은 이제 지번과 지번과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요. 시점까지. 그래서 우선 평당가를 보니까 우선 이게 100만 원에 감정이 됐고요. 과거에 이제 2017년도에 바로 옆에 땅, 이게 더 안 좋죠. 요거는 메인 도로에서도 노출이 되는데 요건 메인 도로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더 안 보이는 게 150만 원, 평당 150만 원에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더 저렴하겠구나. 일단은 이렇게 이제 조금 1차 판단.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여기 이제 2006년도에 49만 원, 평당 49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요. 상업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평당 160만 원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요 2008년도에 상업지가 23만 원. 정말 지금 한 5배 정도는 좀 더 싸게 사셨었네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51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요. 여기 단점은 이제 표시가 다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혹여나 이제 이 거래하면서 등기되는 이 실거래가 되는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 참고밖에 아직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봤을 때는 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뭐 2018년이지만 오히려 저렴하게 거래됐던 것도 있고 더 비싸게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거래가는 그냥 단순 참고용이다. 그래서 우선 봤을 때 이것보다 안 좋은 게 이제 150만 원 정도의 감정이 됐었는데 종결된 게 있다. 이런 거는 도로 좁한 게 너무 작죠. 거의 메인지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건 12만 원에 감정되는 게 있고요. 1차로 이렇게 봐주고, 여기서 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디스코로 가서 또 보는 거예요. 밸류맵과 비슷하거든요. 디스코로 가서 보고 상서면 가을이 470번지를 또 보는 거예요. 여기 볼 때는 이제 지적, 똑같이 지적, 그 다음에 평당 가격, 저는 단가. 요거는 이제 제곱미터 가격이 있는데 평당 가격. 그래서 저는 평당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우리 이해하기 쉽게 보는 거예요. 이게 평당 148만 원에 거래된 게 있죠. 20평이고요. 그러면 평당 148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 이때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연립 2차가 이렇게 거래됐다 볼 수 있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밸류맵에 표시 안 되지만 디스코인에 표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유사 물건이 건물 가격이 좀 포함됐지만 148만 원, 130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 상업지인데 11년 전에는 37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 16년 10월 달에는 164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요. 그럼 13년 5월 달에는 72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지방이다 보니까,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거래된 사례가 막 2017년, 18년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하면 그래서 그 실스 찾기가 조금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밸류맵과 디스코를 본 후에는 이제 봐야 되는 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체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미리 이제 이렇게 파일로 해서 정리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부안군 지역이고요.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안군 상서면이죠. 상서면 체크. 그 다음에 가오리였잖아요. 가오리 체크. 그 다음에 지목은 사실 지목보다는 용도 지역이 중요해요. 지목은 크게 이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대지가 훨씬 좋다 보면 되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는데 여기 지분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분은 좀 기획부동산 같은 데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보실 때는 내림차 순으로 해가지고 비싸게 거래된 순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땅은 여기 보시면 여기는 도로 조건, 여기 실거래가는 단점이 뭐냐면 지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땅인지 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를 이거를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대신에 실거래가는 누락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무조건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서 단점은 지번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로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된 실거래 가격을 좀 차이를 찾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거래된 거를 살펴보니까 2016, 17년 6월 달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113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96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대부분 이제 90만 원대 거래됐던 거는 대지들이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분인데 84만 원부터 거래가 됐고 지분이 아닌 거는 77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77만 원부터 40만 원대까지. 여기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는 두 중에 하나예요. 매수자가 없거나 매물이 없거나. 저는 이제 봤을 때 이게 이제 2017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면서 여기가 되게 인기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2023 세계 잼버리가 새만금에 유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확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된 매물을 많이 찾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거래됐던 게 6, 70만 원대, 조금 저가에 거래됐던 게 3, 40만 원대 이렇게 거래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만 원, 뭐 90만 원 이렇게 거래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감정가는 토지 감정가는 62만 원에 감정이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감정가가 요것보다는 시장의 시세가 더 시장 가격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러면 요 땅의 가치는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저는 이제 62만 원보다는 높고 100만 원보다는 조금 낮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우선 이제 이게 경매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조금 많이 먹고 싶다. 근데 누군가는 좀 더 이제 수익을 작더라도 확실하게 낙찰을 받고 싶은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들어온다면 나는 이제 폐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수익성과 이거를 또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